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박동원입니다.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꾸 이렇게 눈을 치켜 뜨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이런 분들은 경치를 보실 때, 멀리 있는 경치를 보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마를 들어 올리십니다.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 눈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검하수 그거 쌍꺼풀 수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안검하수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쌍꺼풀 수술이랑은 또 왜 헷갈리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과 전문의 김남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김남영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안검하수에 대해서 궁금증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안검하수는 눈꺼풀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자세한 기초학습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안검하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눈 모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동양인에서 눈꺼풀의 길이는 수평 길이는 25에서 30mm 정도, 네. 수직 길이는 8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예. 윗눈꺼풀은 각막의 위쪽을 1에서 2mm 정도 덮고 네. 아랫눈꺼풀은 각막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 안검하수는 눈꺼풀의 피부가 과하게 늘어나서 눈을 덮거나 눈을 뜨게 하는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져서 네.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네. 그리고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근육들의 문제가 돼서 안검이라고 하는 게 눈꺼풀을 말하는 거죠. 이 눈꺼풀이 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두 가지가 있죠. 눈을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네. 눈꺼풀 올림근이 되겠습니다. 예. 눈꺼풀 올림근은 수의근으로서 네. 우리가 원하면 뜨고 감을 수 있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을 그렇죠. 말하게 되고 뮬러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뮬러근은 불수의근으로서 저희가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고 네. 혹시라도 뮬러근에 마비가 오게 된다면 눈꺼풀이 처지는 이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검하수가 실제로 생긴 경우의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정상적인 젊은 환자분들의 사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눈꺼풀이 눈 위쪽, 각막의 위쪽을 1에서 2mm 정도 살짝 덮고 살짝 덮고 네. 아래쪽은 안 덮고. 네, 검은 동자의 가장자리에 딱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저게 정상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보시는 환자분들 두 분 모두 아이고. 눈꺼풀 피부가 예. 많이 늘어나서 예. 검은 동자를 덮게 되고 그렇죠. 눈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예. 앞을 보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인자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환자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저런 어르신들 분들은 평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뭐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안 보인다는 부분이 되겠죠. 안 보인다. 네. 예. 눈꺼풀이 눈 각막을 가리면서 예. 이제 시야가 축소되기 때문에 예. 눈 위쪽이 가려지게 되고 예. 풍경을 볼 때 위쪽이 가려지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되고 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마를 많이 써서 네. 눈썹을 들어 올리게 되는 이런 그러면 상태가 주름살이 되겠습니다.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마에. 그죠? 네. 예. 자, 그럼 선생님, 안검하수가 어떤 분들에게 생기는 건가요? 예, 눈꺼풀 처짐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고령에서 오는 후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선천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예. 선천적인 눈꺼풀 처짐이라 하면은 이제 소아에서 발생하는 네. 눈꺼풀 안검하수가 되겠습니다. 예.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소아에서는 어른과는 다르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네.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시급을 다투게 되고 예. 수술 시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수술을 예. 시행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주로 고령에서 예. 이제 눈꺼풀 피부와 그리고 눈꺼풀 올림근에 이상이 생겨서 네. 이제 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늘어나서 이제 눈이 처지게 되고 예.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근육들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눈꺼풀 올림근 말씀하셨고요. 네. 윌러근도 말씀하셨습니다. 요 근육들의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안검하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안검하수의 원인은 문제가 생긴 근육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네. 일단 환자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네. 이제 눈이 가려서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주로 문제가 생기는 근육은 눈꺼풀 올림근에서 가장 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뮬러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게 되겠습니다. 네. 사진 보면서 한번 저희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아기 사진이 나오네요. 네.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예. 선천성 안검하수로 진단받은 소아이고 아이고, 네. 오른쪽 눈에 보시다시피 눈이 많이 처져 있고 네.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네.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네. 이마를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왼쪽 눈은 눈 자체가 되게 커져 있는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럴 때는 빨리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약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아래쪽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이시고 예.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눈 동자 자체를 덮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눈꺼풀이 덮여 있는 눈 동자 자체를 들어보면 네. 눈 자체가 작아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눈꺼풀 올림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예. 눈이 감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오른쪽 눈이 반쯤 감겨 있는 상태이신데 그러네요. 이 환자분 왼쪽에 같은 비해서 경우- 오른쪽만 지금 조금 작아져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뮬러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 네, 오른쪽에만 눈꺼풀이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뮬러근 아까 얘기했던 뮬러근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만 처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네. 생길 수 있네요. 그럼 보통 양쪽이 다 처지는 경우가 더 흔한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눈꺼풀이 이렇게 좀 처져서 시력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면 이분들은 그냥 계속 놔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도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많이 졸린가?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를 계속 그냥 방치해두면 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예. 성인들에서는 불편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오래 들수록 불편한 기간이 늘어날 뿐이고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커지면서 보이는데 굉장히 시야가 밝아지게 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아에서 저희가 만 4세에서 7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시력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작이 되는 만 2세에서 3세가 지날 시기에 네. 혹시라도 눈이 가려서 네. 눈을 못 보게 된다면 네. 뇌에서 그 감겨 있는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정상적인 눈이었지만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예. 눈이 시력이 안 나오게 되는 약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라 네. 몇 살 때쯤 한번 아이를 데리고 안과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소아과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에서 예.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는 주로 안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라는 진단을 그래요. 영유아 검진만 잘 받으셔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놓치기는 쉽지 않고 예. 하지만 수술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한쪽 눈에서 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만 잘 받으셔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검하수 있으신 어르신들 보통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너 피곤하냐 오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다고 해서 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네. 요거 자가 검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자가 검진을 시행하기 전에 예. 저희가 보통 눈이 안검하수가 생기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경을 벗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느 하루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아주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화니까. 네.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처지게 되면서 점점 이마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마를 막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자가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눈을 편안하게 감은 상태에서 네. 눈썹 위를 손으로 단단히 눌러줍니다. 예. 그래서 이마를 쓰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아하. 눈을 떴을 때 네. 가리는 증상이 내가 많이 위쪽이 가리는구나라는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예.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마를 이렇게 손으로 꽉 누르고 이마 근육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눈을 한번 크게 떠봐라. 네. 그때 잘 떠지면 괜찮은데 잘 안 떠지면 그러면 안검하수가 있는 거다. 네. 한번 의심해 보는 거다. 네. 그죠? 근데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들도 이런 방법으로 안검하수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뭔가 네.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검하수 환자를 내원을 하셨을 때 네. 주로 체크하는 상황들은 각막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게 되면 예. 검은 동자 한 가운데에 네. 빛이 맺히면서 아. 하얗게 빛이 맺히게 됩니다. 이제 예, 그 예. 부분을 저희가 각막 반사라고 하는데 예. 각막 반사로부터 윗 눈꺼풀까지의 거리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눈을 이마를 못 쓰게 한 다음에 최대한 밑으로 본 다음에 네. 다시 위로 볼 때까지의 이 눈꺼풀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측정해서 눈꺼풀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와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검하수에 대해서는 여러 매스컴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성형외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안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성형외과에 이제 안검하수를 수술을 받으러 가셨는데 검사를 이렇게 해보시더니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몇 가지 경우에서 특별하게 단순히 노화에 의해서 생긴 안검하수가 아니라 예. 이제 다른 내과적 원인이나 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뮬러근 마비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일반적인 수술이랑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로 주로 양과를 내원해서 네.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성형외과에서 그냥 모양만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사시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저희가 생각하시는 사시는 예. 눈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외사시와 네. 그다음에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사시 중에는 눈이 한쪽이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럴 경우에 눈이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상적인 눈 모양보다 네. 눈 동자가 위로 더 덮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눈꺼풀이 처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런 문제로 이제 성형외과나 이런 데를 내원하셔서 이게 눈이 처진 것 같다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에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여성분 같은데요. 왼쪽 눈을 한번 보시면 왼쪽 안구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네. 위로 올라가 있어서 지금 덮인 건데 잘못하면 눈꺼풀이 내려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 같은 거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사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꺼풀 수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선생님, 네. 안검하수 수술 이꼴 쌍꺼풀 수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헷갈릴 만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헷갈리시는 거죠? 네. 저희가 흔히 쌍꺼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눈꺼풀 올림근의 네. 힘줄이 어디에 부착되느냐에 따라서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예. 동양인의 특징은 쌍꺼풀이 없는 겁니다. 예. 쌍꺼풀이 없는 이유는 눈꺼풀 올림근의 힘줄이 눈꺼풀의 끝까지 뻗어서 눈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쌍꺼풀이 생기지 않고 그렇죠. 서양인의 경우에는 눈꺼풀 중간쯤에서 부착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접혀 들어가면서 예. 쌍꺼풀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쌍꺼풀로 만들어서 눈이 조금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쌍꺼풀이 생기면 눈이 이쁘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저희가 흔히 쌍꺼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예. 오늘의 주제인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네. 눈꺼풀이 눈을 가리는 게 가장 큰 원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수술 목적이 다르지만 네. 이제 수술 과정이라든지 술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눈꺼풀 올림 수술이랑 같이 동일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은 상당히 다양한 수술법들이 있어서 네. 지금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안검하수 수술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여지는 환자는 앞에서 말했던 이제 오른쪽 눈에 선천성 안검하수가 있던 환자이고 수술한 이후에 예. 보시면 오른쪽 눈이 커져 있고 그렇죠. 위랑 비교해봤을 때 과하게 눈썹에 힘이 들어가 있던 왼쪽 눈이 네.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예쁜 눈이 그동안 한쪽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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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인 어른들에서 시행하는 안검하수 수술과는 다르게 네. 눈꺼풀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눈꺼풀 근육을 건드려서 수술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예.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실리콘 줄이나 네. 혹은
인공 인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 눈꺼풀을 요 눈썹 위쪽에 있는 네. 이마 쪽에다가 단단하게 걸어주는 걸어주는 이마근 거예요. 걸기술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꼬마는 나중에 이제 자라서 네. 눈 깜빡거리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나중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기능적으로는?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단단한 물체로 눈을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수술 직후에는 거의 눈이 감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음. 부모님들의 이제 많은 관리와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유, 뭐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아기 사진이 나옵니다. 네, 네. 이 아기 같은 경우에도 왼쪽 눈에 안검 하수가 있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고 예.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오른쪽 눈에도 쌍꺼풀 라인을 같이 잡아준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 양쪽의 차이가 적게 하도록 하기 네. 위해서 양쪽을 다 일부러 해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확실히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예.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뭐 눈 깜빡거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아이 역시 나중에도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문제가 생깁니까? 네. 뭐 천천히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눈꺼풀에 늘어난 피부만 네. 절제를 해서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예. 아주 눈매가 선명하고 네.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올라가서 시야가 확보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요? 네, 그 다음 환자분들은 예. 이제 눈꺼풀 피부가 늘어나 있는 경우와 함께 예. 눈꺼풀의 근육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근육 자체도 건드려주는 경우가 되겠고 예. 사실상 수술 과정에서 음. 이렇게 눈꺼풀을 근육을 건드리는 네.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의 결과에서는 네. 뭐 앞에 보셨던 눈꺼풀 피부만 절제한 경우와 음. 별로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처럼 피부만 절제 갖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였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안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한쪽 눈만 눈이 많이 감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아까 뮬러근이라고 말씀하신 거. 네, 그렇죠. 뮬러근에 마비가 생기면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어.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언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한쪽 눈이 갑자기 감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편하다. 예. 혹은 주위 사람들이 눈을 왜 그렇게 뜨고 있느냐라면서 말을 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게 되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원을 하시게 되면 네. 약물 검사를 통해서 그 뮬러근을 자극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약물 투여 후 한 10분 정도 뒤에 예. 갑자기 처졌던 눈이 다시 원래대로 번쩍 뜨이는 아, 경험을 그래요? 하시게 되고 어. 환자분들은 그 상황에서 만족을 하시지만 예. 사실 그 상황은 약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지나게 되면 다시 예.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눈꺼풀을 뒤집어서 예. 피부 쪽에 절개를 넣는 것이 아니고 눈꺼풀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뮬러근을 단을 접어주듯이 이런 접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예. 그런 수술 이후에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쪽 눈이 높이가 맞아진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한쪽만 있으신 분들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양쪽 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서 네. 저희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이 예. 원래 계획했던 부분보다 적게 만들어지거나 네. 혹은 너무 많이 올려져서 예. 이제 저교정, 과교정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 이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이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예. 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네. 재수술이라든지 다른 거 추가적인 시술을 원하셔서 예. 그런 걸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슬쩍 여쭤봤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안검 하수에 대해서 할 건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니까 그거 성형외과에 가면 안검 하수는 조금만 교정해주고 안과에 가면 많이 교정해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눈꺼풀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교정이 되면 네. 사실상
죄송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네, 죄송하고 네. 환자분들도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별로 수술한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면 예. 또 수술을 시행을 하면 더 교정해 드릴 수 있지만 네. 사실상 제일 골치 아파지는 경우는 과교정이 되겠습니다. 과교정. 네. 너무 많이 교정이 됐다. 네. 너무 많이 교정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선생님? 많이 교정이 되면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눈이 잘 안 감기게 되는 것이죠. 계속 눈을 뜨고 있는. 네. 예. 그 잘 때도 눈 뜨고 자더라 하는 수술 받고 나더니 잘 네. 때도 눈 뜨고 자더라는 게 이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약하게 과교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저희가 눈을 감았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덜 감기게 되어서 예. 이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뻑뻑하고 이렇게 따갑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네. 심하게 과교정이 될 경우에는 네. 눈 자체가 만약에 오른쪽에 과교정이 되게 되면 네. 눈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고 아이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잘 감기지 않아서 눈을 네. 계속 뜨게 되는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태를 저희가 안과 용어로 토안이라고 합니다. 토끼 눈? 네, 토끼눈입니다. 토끼눈이 빨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눈을 계속 못 감게 되니까 아. 눈에 충혈이 오게 되고 눈 예. 자체가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이제 토안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안약을 쓰면서 경과를 보게 되고 예. 그렇지 못하고 많은 시간 지속이 되거나 네. 환자분이 고통을 심하게 겪게 될 경우에는 예. 수술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예. 눈을 다시 작게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뭐 네. 근육에 손을 대기도 하고 쌍꺼풀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기준은 원인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나 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혹은 신경에 생기는 마비라든지 네. 이런 경우로 인해서 동공에 정확하게는 눈의 시야에 문제를 주는 정도까지 눈이 처졌을 때를 네. 건강보험 기준에 이제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은데 내가 좀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아서 네. 이거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비보험으로 그냥 네, 미용 그렇죠. 수술이 되겠습니다. 미용 수술이 네.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왠지 이거 전신 마취를 하시지는 않죠? 그냥 네. 국소 마취하시고 그렇습니다. 당일날 퇴원하나요? 네, 수술 시간은 술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수술 시간을 생각하게 되고 예.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당일 내원하셔서 네. 수술을 진행을 하고 예. 수술 이후에 한 2~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신 후에 네. 별 다른 이상이 없다면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안과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안검하수 있으신 분들은 다 안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로 그냥 바로 가셔도 돼요? 그런 분들과 저희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예. 환자분이 요구하는 니즈에 따라서 그래요? 네. 경우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교정이 가장 네.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과교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보통은 환자분들이 무리하게 눈꺼풀을 올리기를 원하시거나 예. 많이 좀 아니면- 올려주세요. 네, 이러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한 번 할 때 그냥 확 띄우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좀 많은 걸 요구하시거나 혹은 눈꺼풀 외에도 뭐 다른 코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게 되면 보통 네. 성형외과를 내원하셔서 전체적인 보수 공사를 하게 되겠고 전체적인 보수 공사를 네. 원하실 때 성형외과. 그 얘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속눈썹이 계속 눈을 찔러서 네. 그래서 안과에 가서 뭐 쌍꺼풀 수술을 받았어요, 혹은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속눈썹이 눈에 닿게 되는 경우를 안검내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안검내반의 원인 중에 아. 피부 이완도 원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향해서 위로 올라가게 그게 되는데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이완된 경우에 이렇게 피부 앞에 있는 눈썹 앞에 있는 피부가 네. 속눈썹을 누르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눈썹이 눈 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네. 이제 안검 내반 교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또 쌍꺼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쌍꺼풀 수술로 교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그냥 뭐 당일날
퇴원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당일날 퇴원하셔갖고 바로 뭐 수영하고 이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꺼풀 수술 이후에 가장 큰 관리점은 네.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네.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제 물이 닿는 것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꺼풀 올림근을 올려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예.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게 되는데 예. 그 사이에는 눈을 뜨고 자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네. 안약을 잘 사용해 주시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안검하수 수술을 받으시는데 저는 안검하수 수술은 원하지만 쌍꺼풀 자국 같은 거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 수술의 차이점이 어떻게 예. 되냐. 결과적으로는 쌍꺼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혼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쌍꺼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안검하수 수술 이후에 생기는 쌍꺼풀의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이 피부 절개 라인을 네. 숨기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쌍꺼풀 라인으로 잡으면 네. 눈을 떴을 때 피부 절개 라인이 예. 가려지니까 예.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쌍꺼풀을 주로 만들게 되는데 예. 환자분들 중에서 쌍꺼풀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절개 라인을 속눈썹 쪽으로 내려서 네, 숨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쌍꺼풀을 굳이 만들지 않고도 네.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선생님 이 생각도 듭니다.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왜 앞트임, 뒤트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 눈 안쪽이 앞트임이고 뒤쪽이 뒤트임인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안검하수 수술 치료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앞트임과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과적 용어로 내안각 성형술 그리고 외안각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럴 경우는 보통 눈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수술적으로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안과 전문의를 통해서 수술을 네.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예. 눈 내안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눈물이 내려가는 눈물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렇죠. 수술 이후에 계속 눈물이 밖으로 밖으로 흘러나오- 흘러내리는 증상을 예, 생길 예,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눈꺼풀 외안각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을 요 눈 쪽에 있는 안화뼈에 고정시켜주는 네. 인대가 있기 때문에 예. 요 인대를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요 외안각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네. 눈이 이렇게 처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평생을 눈이 작아서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막 욕심껏 이렇게 좀 키우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내안각, 외안각 다 넓혀주시고 위아래도 다 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상도 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좀 평소에 저희들도 이제 모시기 힘든 안과 선생님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눈 건강을 위해서 살짝 하시는 이런 비법 같은 거 선생님 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스로 안과 의사지만 네. 안경을 쓰고 있고 예. 또 많은 환자분들이 주로 안과에 와서 내원하셔서 불평을 얘기하시는 안구 건조증, 네. 자꾸 눈이 시렵고 따갑고 눈물이 자꾸 흐른다라고 예. 하는 증상들을 저 역시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게 결국에는 눈을 열심히 사용하고 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이제 눈에 그런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해결책은 그냥 쉬는 거죠. 쉬는 네, 거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눈을 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사실상 현대인들한테는 힘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원래 피곤하니까 이런 거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네. 안과에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랑 예. 그다음에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교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뭐 좀 이렇게 눈이 뻑뻑하시거나 아니면 꽃가루 날리는 계절쯤에는 이렇게 인공 누액으로 눈 세척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뻑뻑하거나 아니면 눈에
어떤 꽃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눈물약을 사용해서 인공누액을 사용해서 네. 눈을 씻어주게 되면 네. 이제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예. 가장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눈물약을 사용을 했는데도 심할 경우에는 네.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네. 이제 항알러지제나 아. 혹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이용해서 네.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야 안검하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남명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